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지도를 그냥 띄워놓지 않고 이 지도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설득력이 더 높아지겠죠. 지리과부도 역사과부도 같은 걸 보더라도 나중에 최종본 한 장이 나와갖고 꽉 연패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순서 있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한다면 혹은 청중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태블릿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펼쳐놓기만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English, 영어가 앵글로색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독일입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독일을. 자, 이 독일의 북부에 지금 덴마크 지역에 이쪽에 앵글로인들이 살았어요. 이쪽에 색슨인들이 살았습니다. 이쪽에 유트인들이 살았어요. 이 앵글로인들이 브리타니아 섬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같은 거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색슨인들도 역시 영국의 남부로 들어갔고 유트인들은 영국의 서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고대 영어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앵글족이죠. 앵글족이 소유격이 되면 앵글이 됩니다. E로 바뀌어요. 그래서 앵글 사람들의 랜드라 그래서 잉글랜드가 됐고 앵글 사람들의 말이라 그래서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펜을 약간 두껍게 하고요. 이게 고대 영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충분하게 어떤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한 번에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도를 약간 축소시키고요. 펜을 약간 가늘게 합니다. 이 지역이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바로 이 지역, 노르망디 지역에서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여기에서 1066년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프랑스 말이 강한 영향을 주었어요. 이것이 중세 영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판서 효과입니다. 한 번에 그걸 전부 다 지우기도 하고요. 이런 종류의 판서 효과는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교육의 방법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걸 생각해 왔어요. 제가 마인드맵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바로 프로젝터로 띄워지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마인드맵을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되는데 칠판에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바로 그 사람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직접 가서 제가 그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맹 놓고 저를 바라봐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프로젝터 같은 데로 띄우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걸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태블릿으로 합니다. 태블릿으로 할 때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손으로 쓸 수 있는 태블릿이 된다면 충분하게 프로젝터에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프로젝터에 띄워가면서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아, 이분이 여기에서 여기다 글씨를 썼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 위에다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프로젝터에다 바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만 해갖고는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태블릿에 제가 직접 펜으로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태블릿에 펜으로 직접 여기다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PC 화면으로 전달이 돼서 PC가 프로젝터로 프로젝터는 바로 스크린으로 띄우게 되는 거죠. 훨씬 교육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강의실, 성인용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반에 커다란 TV가 있습니다. 그 TV 옆에 선생님이 실물 환등기도 가지고 있고 또 노트북도 가지고 있어요. 랩탑도. 여기서 바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 조작하는 게 이 TV 화면에 나와서 아이들은 이 TV 화면으로 요즘은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이 노트북에서 펜으로 쓴 게 좀 안 되니까 와컴 같은 걸 갖다 붙여도 되는데 그건 장비가 크니까 다시 일어서서 칠판을 보세요 하면서 칠판에다 이렇게 판서를 해요. 이게 조금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 틈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 태블릿으로 충분하게 어떤 거라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것으로 웹상에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제 이 모바일이죠. 태블릿을 제 데스크탑 혹은 제 PC에 연결을 해서 그것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쓸 수 있는 펜이 달린 태블릿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PC가 하나 필요하고요.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 PC나 뭐 이런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녹화하는 건 저는 주로 캠타시아 스튜디오라는 걸 씁니다. 지금 저는 이 태블릿과 이 PC를 연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모비젠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인데 괜찮더라고요. 모비젠이 아니고 모비즌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마음 놓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맵,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제가 손으로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양식이 있는 게 좀 더 편리하거든요. 특히 이제 조사 마인드맵 같은 거를 할 때 미니 마인드맵이라 그러는데 그 양식을 쓰면 좋습니다. 그 미니 마인드맵을 어떻게 이 태블릿에서 불러올 수 있느냐, 어떤 앱에서 불러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첫 번째 태블릿에서 하는 마인드맵, 그것에 대한 양식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태블릿용이고 하나는 프린트용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펜으로 하실 수도 있게 이 프린트용으로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은 스케치북 프로라는 걸 썼습니다. 그것에 대한 링크를 동영상 설명 부분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이곳은 충남 예산 꽃밭들에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